예,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예, 금요일 일자는 10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장 마지막 날입니다. 예. 뉴욕 증시가 이틀째 상승 하락, 테슬라가 마이너스 6.65% 마이너스 7%가 하락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성장주, 뭐 전기차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고, 뭐 저기 뭐야 로켓 발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저렇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어차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시작한 부채가 많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자 충당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은행권들을 보게 되면은 대출 이자를 많이 해줬죠. 대출 이자를 많이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회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채권 추심이라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 예, 채권 추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빚을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받아낸다. 예, 채권 추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했던 각 NH 투자, NH 농협이랑 그리고 국민은행, 뭐 저도 은행 계좌를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채권 추심 부분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너무 채권 추심이 심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한은행 거래를 하지를 않습니다. 뭐 신한카드도 거래를 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기분 나쁜 정도로 너무 강하게 채권 추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한은행, 신한금융 쪽에서는 저는 채권 추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신한은행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신한카드도 없애버렸고요. 자,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가 넘어가는 그런 증권사라기보다는 금융사들이죠. 근데 금융사들이 지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걔네들도 상품을 팔아서, 뭐 요번에 부동산 뭐 PF인가요? 뭐 해가지고 뭐 부동산 뭐 대출 상품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았다 뭐 했다 뭐, 근데 그게 다올 투자인가요? 뭐 해가지고 부채율이 높아가지고 그 부채율 회수를 자기 자본 대비 너무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은 뭐 이제 뭐 상장 폐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면은 금융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물 쪽이죠. 선물 쪽에 예를 들어서 막대한 선물 투자 손실, 알고리즘을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한맥 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알고리즘 연산 방식을 잘못 입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나서 이제 한맥투자증권이 상장 폐지가 되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즉 뭐냐, 걔네들도 증권사들도 어떠한 상품을 잘못 팔거나 어떠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망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업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원자재 가격이 갑작스럽게 이 원가 마진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 구조가 되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적정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세를 잡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시세는
각 나라의 재정에 있는 그 상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상위 임원들 그리고 시세 조정자들이 다 관리를 해요. 즉 정부와 연기금과 그 거대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세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이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세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쭉 아침부터 쭉 보지만은 글쎄요, 저는 기술주와 성장주에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현금이 많은 사람은 저는 저축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금 금리도 보통 지금 최근 새마을금고나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어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쪼개서 고금리 적금 상품만 들어도 연 한 7%에서 한 6% 그런 고금리 상품들도 적금금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돈을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이나 그런 게 지금 은행 쪽으로 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적금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누가 투자를 합니까? 큰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냥 적금만 받아도 따박따박 원금 손실 없이 주식을 하지 않고 적금만 받아도 적금 이자만 들어도 괜찮은 거죠. 연말 배당이나 1년에 한 번씩 적금을 받는 거나 똑같은 그런 개념이니까요. 예, 결국에는 금리를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인플레이션 억제 부족 추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은 좀 인플레이션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모든 시세 조정자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만드는 건데 어차피 이슈를 만들면서 지금 금융 쪽에서 지금 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돈을 회수를 하겠다. 이런 거죠.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더 이상 어떠한 이제 시장의 이 유동성을 좀 줄이고 이 상승을, 그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예. 미국에서 돈을 풀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돈을 지급을 하면서 유동성이 커지자 증시나 부동산은 펄펄 뛰었고, 그거를 막는다고,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저거를 한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거였으면은 인건비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예? 인건비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모든 제조업이라는 거죠. 제조업. 자, 예를 들어서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에 가가지고 광산을 가서 석탄을 캐야 되는데 인건비가 8,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8,000원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은 8천만 원짜리 연봉짜리가 1억짜리 연봉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만큼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비용을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모든 원인은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공무원들은 뭡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어느 정도 머리만 굴리고 어느 정도 노동가치보다는 시간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 한국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공무원 쪽으로 이제 많이 공무원 시험도 보고 뭐도 하지만은
자, 공무원들은 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 대비 시급이 적다는 한때 막 그랬어요. 시급 적을 때 공무원은 뭐 시급이 이 정도에 대해서 박봉이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뭐 공무원들 코로나 사태 때 그냥 따박따박 돈 받잖아요. 네? 왜 기준을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들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은 제조 원가 자체가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시세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부분인 건데 매년 인건비를 인상을 한다. 그거를 따라한 게 미국이 먼저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따라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도 따라가는 건데 자 그렇다게 되면은 선진국을 따라하게 되면은 미국을 따라간다. 근데 지금 선진국 하면은 일본도 선진국에 대해서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일본 금리는 아직까지도 금리를 거의 뭐 0%에 대한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그만큼 일본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자금난으로 힘들다. 자금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 서민들한테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국민을 조금 많이 배려를 하는 그런 나라이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본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기술력이나 뭐 한때 막 그랬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장도 일본에 가서 기술을 어떻게 뭐 기술에 대한 어떠한 미팅이나 이런 거 있고 뭐 하고 했을 때 엄청 많이 굽신하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일본이 지금 전체적인 재정 부분이 지금 금리가 인상을 했나요? 안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필라델피아 쪽이나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금리는 한 7%대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많게는 한 10%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주식담보대출이 약 10%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중금리나 대출금리도 10%로 증가가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코로나 이후 기술성장주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끌어다 쓰고 하면서 주가 부양을 올려왔었던 그런 부분인 거죠. 신용거래 융자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금액이 아직도 융자 금액이나 주가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그 융자 금액이나 주담 뭐 신용 이런 게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서 이제 주식 담보 대출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갚아 나갔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기업의 주가들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익 증감률이나 당기순이 회사에 대한 미래가치를 보고서 미래가치 대비 주가는 올려서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주가는 올라갔는데 즉 약 한 10년 멀티플 10이라고 해야죠. 멀티플 10년을 미리 당겨 와가지고 주가 부양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1, 2년 지다 보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감률은 그렇게
멀티플 10에 대한 가치만큼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멀티플 10을 적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융 배당 쪽 그리고 금융사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술주 성장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뭐 로봇주 뭐 이런 거 뭐 로봇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경상무역 지수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예? 무역 이 조선 쪽으로 해서 지금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냐고요. 지금은 건설사들도 한때 뭐 부동산 붐이라고 해가지고 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돌아가고 지금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금융시장이 아직도 저평가이고 아직도 지금 증시 대금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상은 부동산이 대세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라의 어떠한 허가를 받고서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개인 땅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즉 나라와 정부의 이 땅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땅 부자가 알부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금융으로 되어 있는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시세 조성자들이 있어서 그 시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땅값이 막 반값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반에 반토막이 나고, 예? 그러면은 누가 아파트가 부동산이 많아야 뭐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즉 뭐냐? 부동산으로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대한민국 조그만한 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중국처럼 그렇게 넓은 땅이라고 하면은 누가 땅을 사요? 땅에 대한 가치는 없습니다. 땅에 대한 가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활성도를 맞춰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조성돼야지만은 되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먹고 살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 지역은 뭐 레고 사태인가요? 레고랜드로 해가지고 뭐 많이들 뭐 부동산이 막 지금도 신도시나 아직도 도시 개발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쪽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개인들에 대한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도시 개발에 대한 비용들은 지금 건설사나 이런 쪽으로 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개인들로 인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많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은 건설사들은 과연 건설사들에서 이렇게 모였던 그런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쵸? 네. 건설사들 주머니에서 어떠한 이 일부 이 조성자들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이슈를 시켜서 부동산에서 뭐 건설사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던 부분이 되게 많죠. 그게 뭐 돈이 된다, 뭐 돈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물 경제가 지금
코스피가 다시 뭐 코로나 전 때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예. 즉 뭐야, 금융시장에 돈이 없다.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저도 돈이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오고 뭐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뭐 신도시 도시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소리밖에 안 해요. 예. 땅이라는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땅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그 땅의 활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거지. 그 땅이라는 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에다가 재료를 붙여서 시세를 올린다? 그러면은 뭐 주가 조작하는 작전 세력들이나 재료를 이슈를 시켜서 주가를 부양해서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땅에 가치가 없는 땅을 어떠한 조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그 땅의 가치를 올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 땅이라는 거는 큰 대지를 또 나눠서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 거대한 땅이 매각이 안 되면은 쪼개서 팔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장을 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 기술주 성장주 사지 말고 왜 뭐 로봇 관련된 뭐 이런 이슈를 뭐 퍼로해서 뭐 공장이 뭐 제대로 돌아가서 뭐 이게 앞으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미래는 미래에 가서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현재를 즉시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금리 인상 한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 그러면은 저축하던가 금융 쪽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이자 수익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그럼 금융 쪽에다가 매수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금융 쪽에다 많이 친 거는 한국이나 연기금들이 금융 쪽에 미국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쪽이나 금융 쪽에다가 많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지금 다우지수 시가총액 높은 애들은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시가총액 높은 게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이니까요. 금리 인상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금융주가 앞으로 1, 2년 정도는 금융주가 결국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기업들이 부채 때문에 허덕이더라도 결국에는 금융주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금융주를 모아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초반맨TV였습니다.